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릴게요.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있죠? 새해 복 하나만 받으세요. 꼭 하나만 받으십시오. 많이 받는다고 막 욕심 부리다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 생기시면 안 됩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복 하나만 제대로 받으시면 100개, 1000개 그 어떤 복보다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한 3시간 강의를 했더니 이제 말도 버벅거리면서 나오네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극비사항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과 작년까지 현재 판례 13으로 작년에 끝나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늘 핑계죠. 바빠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맨날 고해성사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새해 첫날 아침에 최신 판례 14는요 지난 13 판례가 7월 헌재 결정까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월에 있는 3개의 헌재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표지에서 보다시피 2개는 위헌, 1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인데 1, 2번은 스킵이에요. 화면만 보여드리고 바로 스킵이고, 중요한 지방자치 감사권과 관련돼서 권한쟁의 사건인 3번 남양주시 자치사무감사에 관한 경기도의 이 감사 사건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물론 앞에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간 그 감사로 먼저 분쟁이 됐던 그 판례를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는 지방 축소된 그 단체에서 사무에 대한 거에서 결정적인 차이와 의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해마다 새해 첫날 가족 친지 지인들하고 인사하고 막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 당연한 거고, 가족과 친지 빼고 새해 인사할 때 가장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무튼 예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결국은 한화이글스 감독까지 지내시고 많은 오해로 인해서 일본에 건너가셨다가 올해 돌아오셔서 나중에 이 최강야구 2대 감독으로, 지금 1대 이승엽 감독이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가면서 최강야구 예능 여기 2대 감독으로, 이 야구공이에요. 최강야구 2대 감독으로 우리 김성근 감독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하고 새해 인사, 감독님은 카톡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새해 인사를 주고받는데 제가 써드린 양보다 한 2배가 돼가지고 단문이 와가지고 늘 새해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올해는 제 목표가 김성훈 감독님, 촬영본은 아직 인터넷 JTBC 아직 안 올라왔고요. 올라오면 본방 시청 사수에다가 경기하러 돌아가실 때 제가 한 번은 이상은 꼭 현장으로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감독님께 약속드렸어요. 자, 최신 판례 14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1번 판례는 2번 판례에서 유사한 결정 취지를 갖고 있는 판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이고 하나는 해사안전법에 관한 조문인데, 지금부터 1, 2번 판례를 빠르게 스킵하고 다 윤창호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인데, 이 해사안전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인데 위헌 선언을 똑같이 받았어요. 윤창호법처럼. 키워드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중 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부분, 여기가 동일한 판결 논리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서 굳이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판례는 윤창호법 나머지 조문들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나머지 조문까지 다 위헌 판결한 거고, 여기서도 윤창호법하고 비슷한 그 취지로 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 원래 심판 대상 조문이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재차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었는데, 이 심판 대상 조항은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과거의 전력만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 시간적 간격이 클 때도 이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모조리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전체의 취지는 윤창호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란색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이거는 시간적인 이 그 문제랑 상관없이 제가 스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윤창호법에서도 얘를 X 지문으로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보세요. 반복적인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제가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도 부합할 수 없으며로 중간을 속이는 문제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거 똑같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중 처벌되도록 하고 있은 이 회사안전법 조항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조항처럼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됐다라고 해서 이런 결정적인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으니까 이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서 적용됐던 거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요 회사안전법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은 1차, 2차, 3차, 이번에 보실 3차까지 다 나왔고, 이거는 처음으로 헌재가 판단했는데 취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출지문 나오면 이거를 이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을 때, X 위반된다라고 했을 때 O 지문으로 그 예상 지문 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나머지 윤창호법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그래서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결정의 의의, 처음 윤창호법 나왔을 때가 2021년. 자, 그 다음에 재차 2022년. 다 앞에 다 해드렸던 거예요. 자료도 있고 다 해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쭉 다 여기는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중에서 자, 2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그 바꿨다는 예상 지문, 그 지문 하나만 보실게요. 자, 오늘 자료 2페이지에서 예상 지문 1은 아까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2를 반복적인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여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X 지문이 되는 겁니다. 괜히 또 이거 오해하시고 서술어만 보고 이거 정지문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실 것 같아서 2번만 받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 요 2번 판례와 예상 지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 하나 더 추가돼서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복잡하진 않아요.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반복되는 그 형태가 많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제가 일부러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기출지문 그 기존에 나왔던 오늘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지문 중에서 감사원이랑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의 범위, 어디는 법령 위반 사항의 하나는 합법성 감사만 할 수 있고, 어디는 합목적성 감사, 당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는 합목적성 판단까지 어디가 할 수 있는지, 감사원이 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판례에 대한 복습이에요. 자, 먼저 권한쟁의니까 과반수죠. 그래서 5대 3 겁니다. 이런 데에서 놓치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가 2021년 4월 1일 남양주시에 이렇게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른
자료 요구 서식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 여기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확인, 인용 판결 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 개요에서 요것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청구인 남양주시. 청구인이 이 사건 감사 계획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서식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 경기도가 이렇게 재차 요구해서 자꾸 이제 자료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사안은 복잡하진 않고요. 자, 여기에 따른 심판 대상 조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권, 이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이거와 관련돼서 관련 조항은 구지방자치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결정 주문을 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결정 주문까지 보셨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의 목적 및 범위에서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돼서 사전조사 및 감사 절차 직전에 오로지 사전조사 및 감사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의 자치사무 전 분야에 걸쳐서 그 구체적인 업무 처리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사전 일반적인 자료 요청이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 동안에 수행된 업무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도 정기적인 자료 제출 요구다.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감사 절차 일환으로서 청구인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서 사전적, 일반적, 포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통해서 청구인의 자치사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취약 분야를 확인하여 감사 대상을 키포인트 발굴할 목적,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돌리면 이제 괴롭히려고 꼬투리 잡아서. 자,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의 위법 위헌 여부와 관련돼서 여기까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랑 같이 여기 보실 겁니다. 이 앞에 기존 판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 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인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것도 그렇고 포괄적, 사전적, 일반 감사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예요. 그래서 함목적성 감사에 해당하니까 구지방자치법 1항 후문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 판시는 여기에서 먼저 내려준 겁니다. 사전, 포괄, 적발하기 위한 이런 감사는 함목적성 감사에 해당하니까 합법성 감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감사원은 함목적성 감사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보시는 마지막에 따라서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앞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건데 규모만 달라진 겁니다. 무슨 규모? 앞에 거와 뒤에 거는 이 경기도의 남양주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에도 적용된다는 점. 서울시와 정부 간에 2009년도 이것이 요 정도로 규모로 이제 다른 규모로 됐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런 판례에 해당하는 거고, 예상 지문에서 7페이지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1번부터 3번까지는 문제 읽고 해설만 보시면
지금 읽었던 판례 문구만으로도 충분히 풀려요. 여러분, 제가 여기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틀린 부분을 빨리 찾아보십시오. 이런 걸 맞추셔야, 물론 이제 국회 8급은 조금 난이도가 높고 억지 지문들도 많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대박인 지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별것도 아닌 판례 몇 개 보셨지만 얘만큼은 꼭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해설로도 다뤄드렸는데 그래도 해설 없이 안 보고 얘로만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멘트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원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합법성과 한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보실 맞는 지문에 해당하는데 이제 갸우뚱 딱 되실 거예요. 해당하므로 특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거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까지는 지금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특정한 위법행위가 확인됐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적 포괄적 감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문제를 정지문으로 바꾸려면 주어를 뭘로 바꿔야 돼요? 여기를 뭘로, 감사원을 뭘로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 보실 판례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감사원은 예외적으로 이게 허용되는 게 아니고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요 판례를 써준 건 중앙행정기관은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두 개 짬뽕 해가지고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7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그 4번 예상 국회 8급 지문 밑에 1, 2로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 2. 그러면 이 첫 번째에다가 원본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밑줄 쳐놨어요. 국가 감독권 행사로서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 포괄 한목적성 감사가 인정되므로, 감사원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2번은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다가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어가, 중앙행정기관은 이렇게 주어가 시작되죠. 빨간색으로 쳐드린 것만, 그 파란색으로 쳐드린 것만 읽을게요. 자, 그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읽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서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주어가 감사원으로 돼서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도 여러분들께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행정기관하고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이 지문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확인한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 광고 하나 할게요. 광고. 질문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표지에 16, 17이 하나 붙었어요. 제가 왜 경찰헌법 핸드북을 원투로 나눴는지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순경공채와 경찰간부는 헌법에서 1편, 2편만 시험 범위예요. 헌법 총론, 기본권론, 여기가 순경과 경찰 간부 시험의 헌법 시험 범위고, 경찰 간부를 합격하면 경위예요. 경위 다음에 경감으로 승진한 다음 상태에서 경정 승진 때 헌법 경정 승진 시험에 매년 초에 봐요. 올해도 이제 1월 달에 볼 건데, 40문항이, 여기는 20문항이고 경관은 40문항인데 40문항이 전범입니다. 3편까지. 자, 그래서 제가 경찰헌법을 지금 이제 경정 승진을 프라임법학원에서 강의를 3월부터 할 건데요. 경찰헌법 핸드북 1, 2를 이렇게 묶으면 순경 보시는 분들, 경찰간부 보시는 분들이 3편을 한 권으로 묶은 책으로 내버리면 3권이 필요 없는데 사셔야 되니까 나눴다는 책은 아마 역대급 표지로 해서 제가 출판사에 원고를 다 일단은 넘겨놓은 상태고,
OX 지문은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5급 공채에서도 사용할지 몰라서 OX 지문은 따로 객관식 문제집 안 내고 문제 풀이 때 경찰 간부 쪽 OX. 그러면 순경, 경관, 경정, 승진은 물론 얘는 2022년 기출밖에 없고 얘는 이제 그 이전에 21, 20, 19, 20 쭉 있으니까 요 합해서 2권 3편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와 책이 언제쯤 출간된다라는 걸 광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시험에 합격하는 복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례가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빨리빨리 업로드 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앞에서 말한 거하고 이제 상반되니까 이거는 이제 상투적인 거고, 여러분 새해 복 하나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